2026년 1월에는 80년생 원숭이띠에게 오랜 노력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특히 재물의 흐름이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금전의 통로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기운 앞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망설이곤 합니다. 승진 기회가 왔는데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사업 제안이 들어와도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며 운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립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80년생 원숭이띠의 2026년 1월 운의 큰 그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는 달로 땅의 에너지가 깊고 묵직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소는 무속에서 근면과 성실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천천히 걸어도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의 기운과 원숭이띠가 만나면 평소 빠르고 영리한 원숭이의 기운이 차분하게 정리되고 안정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80년생은 금기운을 타고난 분들로 금과 흙이 만나면 보물이 땅속에서 발견되듯 숨어있던 기회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올해는 말의 해로 불기운이 강한 한 해인데 이 불기운은 금기운을 녹여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1월의 소기운은 이 과정을 천천히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달입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흐트러졌던 마음과 생활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정돈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활동적이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소의 묵직한 기운 덕분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힘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성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밀려두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주어지며 그 정리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금기운을 타고난 분들은 호흡기나 피부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은 흙기운이 금을 보호해주듯 자연스럽게 컨디션이 안정되고 몸의 리듬이 편안하게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심신정화라고 부르는데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깊게 숨을 쉬며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결국 한 달 전체의 운을 상승시키는 힘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원숭이띠는 영리하고 독립적인 성향 때문에 혼자서도 잘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주변과의 협력이 큰 복을 가져다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르신이나 경험 많은 선배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면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금전적인 흐름이 안정되고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 정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번 달은 바로 이 정제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이 구체적인 보상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소식이나 반가운 만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친척이나 옛 친구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으며 그 만남이 마음의 위안과 함께 새로운 정보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반복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나 우연히 마주치는 특정 주제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신명이 사람을 통해 메시지를 전한다고 믿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서 듣거나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자꾸 접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닌 하늘의 신호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저축과 관련된 이야기 또는 새로운 공부나 자격증에 대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들린다면 반드시 메모해두고 진지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꿈에서 땅이나 집 또는 황소를 보는 꿈을 꾸신다면 이는 재물과 안정의 기운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이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소의 느린 기운 때문에 평소보다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느림은 단점이 아니라 단단한 뿌리를 내리기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며 과정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또한 말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숭이띠는 말재주가 좋아 가끔 농담이 과할 수 있는데 이번 달은 신중한 표현이 오히려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됩니다. 진심을 담아 천천히 말하면 그 말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다음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2026년 1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은 변고년으로 불의 기운과 말의 역동성이 함께 어우러진 한 해입니다. 그 첫 달인 1월은 기축걸로 흙의 기운이 단단하게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무속에서는 흙을 재물을 품고 키우는 땅의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씨앗을 받아 싹을 틀 준비를 하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모으는 달입니다. 80년생 원숭이띠는 쇠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로 금속처럼 날카롭고 민첩하며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성향을 지녔습니다. 이번 1월 흙기운은 원숭이띠에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흙은 쇠를 낳는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는 상생이라 부르는 좋은 관계로 흙이 쇠를 감싸 안고 키워주듯 재물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원숭이띠를 향해 흘러오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시기 원숭이띠에게 좋은 점은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재물의 기운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수입이든 큰 기회든 흐름이 정리되고 결실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는 마치 강물이 바다로 모이듯 여러 갈래로 흩어졌던 에너지가 하나로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손재주가 뛰어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 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그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며 주변 사람들이 먼저 원숭이띠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흐름이 생깁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제안이나 새로운 일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작은 기회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제안이나 인연이 나중에 큰 재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누군가의 부탁이나 요청을 정성껏 받아들이고 성실히 응답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보다 조금 더 자신의 생각을 주변에 표현하고 나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원숭이띠는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많지만 말로 꺼내는 걸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말하는 만큼 기회가 열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전에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연결되거나 오래전 수고했던 일이 뒤늦게 인정받는 일입니다. 사주에서는 이를 귀인의 도움이라 부릅니다. 귀인은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을 뜻하며 1월에는 그런 귀인이 옛 인연 속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오거나 지나간 일이 다시 화제가 되는 흐름 속에서 재물의 기운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식사 자리입니다. 무속적으로 식복이 있는 달이라 부르는데 밥을 함께 먹는 자리에서 좋은 정보나 뜻밖의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지인이 만나자고 하면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가 곧 재물로 연결되는 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월 중순 이후 특히 달이 밝은 날 밤에는 집안의 현관과 거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작은 소금 한 줌을 현관 모서리에 뿌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재물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민간 신앙 방식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려는 마음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민첩하고 빠른 성향이지만 이번 달은 차근차근 하나씩 완성하는 흐름이 더 유리합니다. 흙은 천천히 다지고 쌓아야 단단해지듯 조급함보다는 꾸준함이 결실을 가져오는 달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전 관련 약속이나 계약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히 살펴본 뒤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달이니 불안해하지 말고 차분히 중심을 지키면 됩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소군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2026년 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기축걸로 땅의 기운이 깊고 무겁게 자리 잡은 달입니다. 축토라는 건 겨울철 땅속 깊은 곳에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창고에 곡식을 채우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물이 모이는 흐름이죠. 원숭이띠는 본래 금의 기운을 타고난 띠인데 이번 달 흙의 기운은 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무속적으로 토생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생금은 흙이 금을 낳는다는 뜻으로 땅속에서 귀한 광물이 만들어지듯 자연스럽게 재물의 씨앗이 생겨나는 구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번 달 80년생 원숭이띠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횡재운이 조용히 쌓이는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 가장 좋은 점은 평소 해왔던 일들 중에서 뒤늦게 결실이 맺히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전에 해놓았던 투자나 인맥 또는 잊고 있던 계약이나 약속들이 갑자기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원숭이띠의 민첩하고 빠른 기운이 축토의 차분한 기운과 만나면서
속도보다 깊이로 전환되는 흐름 덕분입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가 특히 귀합니다. 친구나 지인이 건넨 가벼운 이야기 속에 실제로 돈이 되는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이번 달 횡재운을 키우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작은 돈이라도 흘려보내지 말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무속에서는 재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봅니다. 재물이 존중받는 곳에 더 많은 재물이 모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갑을 정리하고 통장 정리를 깔끔하게 하며 작은 수입이라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몸의 기운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축토는 차가운 흙이기 때문에 몸이 차가워지면 기운이 제대로 돌지 않습니다.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거나 족욕을 하거나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이 금전운과 건강운을 함께 끌어올립니다. 기운이 잘 돌아야 재물도 잘 흐르는 법이니까요. 이번 달 80년생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가입했던 적금이나 잊고 있던 포인트나 환급금, 혹은 지인이 갚는 빚이나 선물 등 작지만 반가운 형태의 금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과거에 뿌린 씨앗이 뒤늦게 싹을 틀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직장인이라면 성과급이나 보너스, 프리랜서라면 계약 연장이나 추가 의뢰 등 기존 일에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건 원숭이띠의 성실함이 축토의 저장 기운과 만나 결실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제안을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온 사람이나 평소 관심 없던 분야에서 들어온 이야기라면 그냥 넘기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무속에서 말하는 인연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연복은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복을 의미하는데 이번 달은 바로 그 인연복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임이나 만남의 자리를 귀찮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신호는 꿈입니다. 물이나 곡식, 땅과 관련된 꿈을 꾸었다면 그건 재물운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꿈을 기록해두고 그날은 특히 금전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로 삼으세요.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서두르거나 조급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축토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쌓이는 기운이기 때문에 빠른 결과를 원하면 오히려 흐름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천천히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출 역시 계획적으로 하되 너무 아끼기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써야 할 곳에는 쓰면서 돈의 흐름을 막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은 더 큰 복으로 돌아오니 작은 나눔이나 식사 대접 정도는 아낌없이 하는 것이 오히려 재물을 부릅니다. 다음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2026년 1월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은 기축월로 땅의 기운이 깊게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한 해의 기운을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시기입니다. 축토라는 것은 겨울의 마지막 기운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저장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달입니다. 무속적으로 이를 재물이 쌓이는 창고, 즉 재고라고 부르며 이 시기에 준비한 것들이 한 해 동안의 풍요로움을 좌우한다고 여겨집니다. 80년생 원숭이띠는 경신년에 태어나 금의 기운이 강한 띠입니다. 금이란 단단하고 반짝이는 가치를 상징하는 에너지로 재물과 명예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의 축토는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토생금이라 하여 흙이 쇠를 만들어낸다는 아주 좋은 흐름으로 봅니다. 마치 광산 속에서 금맥이 발견되는 것처럼 숨어있던 재물의 기회가 이 시기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황금색이나 노란색 계열의 둥근 모양의 도자기 항아리입니다. 항아리는 전통적으로 재물을 담아두는 그릇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며 특히 흙으로 만든 도자기는 땅의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어 축토의 에너지와 아주 잘 맞습니다. 이 항아리를 집안의 북동쪽이나 거실의 중앙에 두시면 금전운이 한 곳에 모이는 집결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활동적이고 여기저기 에너지가 흩어지기 쉬운데 항아리는 그 흩어지는 기운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아리 안에 쌀이나 오곡을 담아두면 더욱 좋으며 이는 풍요와 재물이 끊이지 않고 채워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붉은색 천이나 보자기로 감싼 황금색 동전 모형입니다. 2026년은 변고년으로 불의 기운이 강한 한 해입니다. 병화는 태양처럼 밝고 드러나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 원숭이띠의 금 기운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명리학에서는 화극금이라 하여 불이 금을 녹인다고도 하지만 적절한 불은 금을 단련시켜 더욱 단단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붉은색 천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며 황금색 동전은 금의 재물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두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
재물이 단련되고 증가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풍수용품은 현관 근처나 지갑 안에 작게 넣어두시면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집 안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소나무나 대나무를 그린 작은 그림이나 장식품입니다. 소나무와 대나무는 사철 푸르러, 변하지 않는 절개와 지속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특히 축토의 달에는 땅의 기운이 깊고 무거워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소나무와 대나무의 기운은 그 무거움을 가볍게 풀어주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활발하고 변화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 정체된 느낌을 싫어하는데 이 장식품은 그런 답답함을 자연스럽게 해소시켜주며 동시에 재물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림이나 장식품은 책상 위나 침실 벽면에 걸어두시면 좋으며 매일 아침 눈에 담으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기운이 쌓입니다. 이 세 가지 풍수용품이 80년생 원숭이띠에게 좋은 이유는 모두 축토의 저장 기운과 금의 단단한 재물 기운을 조화롭게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축토는 쌓고 모으는 에너지이고 금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이므로 이 둘이 만나면 재물이 저절로 모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생깁니다. 특히 이번 1월은 한 해의 첫 달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만든 기운이 1년 내내 이어지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풍수용품을 통해 집안의 기운을 정돈하고 재물의 흐름을 열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영리하고 기회를 잘 포착하는 띠이지만 이번 달처럼 땅의 기운이 깊게 자리 잡은 시기에는 조금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더 큰 복을 불러옵니다. 풍수용품을 배치하실 때는 정성을 담아 깨끗하게 닦고 좋은 마음으로 놓아두시면 그 마음이 기운으로 전해져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2026년 1월 재물운을 높이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재물운을 높여주는 첫 번째 색상은 따뜻한 기운을 품은 황토색입니다. 황토색은 땅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으로 무속에서는 톡이라고 부르는 흙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톡이란 만물을 품고 키워내는 대지의 힘을 뜻하는데 이 색은 불안정한 기운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흩어진 재물의 흐름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2026년 변고년은 붉은 말의 해로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 해입니다. 그런데 1월은 기축월로 흙의 기운이 중심을 잡아주는 달입니다. 흙은 불을 받아들여 에너지로 전환하는 성질이 있기에 원숭이띠가 황토색을 가까이 하면 강한 불기운을 안정적으로 흡수해 실질적인 재물과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황토색 옷을 입거나 소품을 지니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판단력이 높아져서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실수 없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색상은 깊고 고요한 느낌의 남색입니다. 남색은 물의 기운과 연결된 색으로 무속적으로는 수기라 부릅니다. 수기는 흐르면서 막힌 곳을 뚫어주고 필요한 곳으로 에너지를 운반해주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금의 기운을 타고난 띠인데 금은 차갑고 단단한 성질이 있어서 때로는 지나치게 이성적이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색의 물기운은 금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유연함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소통을 돕고 그 소통이 곧 재물의 인연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1월은 소의 달로 흙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남색의 물기운은 이 흙을 촉촉하게 적셔 씨앗이 싹을 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띠가 남색을 활용하면 작은 기회가 큰 결실로 자라나는 흐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갑이나 휴대폰 케이스처럼 자주 손에 닿는 물건의 남색을 사용하면 재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내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두 색상을 함께 활용하면 안정감 속에서도 흐르는 기운이 살아나 재물운이 더욱 탄탄하게 자리 잡습니다. 황토색은 기반을 단단히 하고 남색은 그 위에 흐름을 만들어주기에 두 색이 만나면 재물이 들어오는 길이 열리고 그 재물이 오래 머물게 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기운의 조화라고 부르는데 서로 다른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면 운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막혔던 일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80년생 원숭이띠는 올해 47 나이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이 시기를 대운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1월은 그 흐름의 시작점으로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주변을 정리하며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황토색과 남색은 그 준비를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